70세 할머니가 홀로 살던 집에 65세 남자를 들인 진짜 이유를 들으면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들은 해외에서 펄펄 뛰며 반대했고, 동네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의 선택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동거가 아닙니다. 70세에 맞닥뜨린 인생의 마지막 선택, 그리고 우리 모두가 외면하고 싶어 하는 노년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홀로 남은 집. 김정희 할머니는 올해 70세입니다. 젊은 시절 초등학교 교사로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찬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정희 할머니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정희 할머니에게 남은 것은 2층짜리 큰 집뿐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그 집이 이제는 너무나 크고 텅 비어 보였습니다. 밤이 되면 바람 소리마저 무섭게 들렸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귀신이 따라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외동아들인 민수는 대학 졸업 후 해외로 나가 정착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라도 했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명절 때나 겨우 안부를 묻는 정도였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많이 외로워. 정희 할머니는 국제전화를 걸 때마다 이렇게 말했지만 아들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엄마, 거기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시고 취미 생활도 하세요. 저는 여기서 정말 바빠요. 정희 할머니는 아들의 말대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습니다. 동네 노인정에도 나가보고 교회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결국 혼자였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고 텔레비전을 혼자 보고 잠자리에 들 때도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정희 할머니는 거실에 혼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집이 너무 넓어서 무서워. 이렇게 넓은 집에 나 혼자 살 이유가 있나. 그때부터 정희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 수는 없을까? 하지만 70세의 나이에 누가 함께 살겠다고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정희 할머니는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하숙생을 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동네 게시판에 작은 광고지를 붙였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분, 하숙생 구함. 하지만 정희 할머니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광고지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말입니다. 하숙생의 등장. 정희 할머니가 하숙생 광고를 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연락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70세 할머니 집에서 하숙을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박 사장님이 정희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정희 선생님, 혹시 아직 하숙생 구하고 계세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괜찮은 분이에요. 박 사장님이 소개해 준 사람은 최동섭이라는 65세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무뚝뚝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선량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동섭이라고 합니다. 동섭 씨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젊은 대학생이나 직장인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신과 별로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남성이 온 것입니다. 혹시 몇 살이세요? 정희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65세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부담스러우시면 다른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녀가 한 집에 사는 것도 그렇고, 나이가 비슷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섭 씨의 눈빛에서 묻어나는 쓸쓸함을 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동섭 씨는 과거에 버스 기사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3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사고 이후로 운전에 대한 공포가 생겨서 더 이상 버스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비를 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월세도 제때 낼 수 있고 조용히 살겠습니다. 동섭 씨의 말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하룻밤을 고민했습니다. 사실 무서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선량해 보인다고 해도 모르는 남자와 한 집에서 사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두려움은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희 할머니는 동섭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하지만 규칙은 지켜주셔야 해요. 동섭 씨가 이사 온 첫날, 정희 할머니는 몇 가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2층 끝방을 쓰되 1층 거실과 부엌은 공용으로 사용하되 시간을 정해서 쓸 것. 저녁 10시 이후에는 큰 소리 내지 말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할 것. 하지만 정희 할머니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남자와의 동거가 단순한 하숙생 관계를 넘어서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3점. 함께하는 일사. 동섭 씨가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서 인사만 하고 지나쳤는데 조금씩 대화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희 할머니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동섭 씨가 고장난 대문을 고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문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3년 동안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늘 걱정이었는데 동섭 씨가 뚝딱뚝딱 고쳐놓은 것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고치셨어요? 수리 기사를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희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경첩만 갈아 끼우면 되는 거였어요. 집에 공구도 있고 해서요. 동섭 씨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동섭 씨는 집안의 크고 작은 고장들을 하나씩 고쳐 나갔습니다. 삐걱거리던 계단도 고치고, 새는 수도꼭지도 고치고, 깨진 화분도 접착제로 붙여주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그런 동섭 씨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혼자 살기가 참 힘들었는데
정희 할머니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이런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셔서요. 동섭 씨도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정희 할머니는 마당에서 장독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무거운 항아리를 옮기기 힘들어 고생하고 있는데 동섭 씨가 나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걸 혼자 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음부터는 말씀하세요. 동섭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사니까 혼자 해야죠. 정희 할머니가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동섭 씨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김치 담그실 때 도와드릴까요? 제가 김치는 못 담그지만 배추 다듬거나 무거운 것 옮기는 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정희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김치 담그기는 여자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남자가 도와준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큰 배추를 다루기에는 팔이 아프기도 했고 무엇보다 혼자 하는 김치 담그기가 너무 쓸쓸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 주말 둘은 함께 김치를 담갔습니다. 동섭 씨는 배추를 다듬고 무거운 절임통을 옮겨주었고 정희 할머니는 김치 양념을 만들어 정성스럽게 버무렸습니다. 와, 정말 맛있겠네요. 손맛이 좋으시네요. 동섭 씨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오랜만에 여성으로서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칭찬해 주지 않았는데 이 낯선 남자는 자신의 솜씨를 진심으로 인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둘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어색했지만 왠지 모르게 포근한 기분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보다 훨씬 맛있네요. 동섭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밥 먹는 게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어요. 정희 할머니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 할머니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집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고 텅 빈 공간도 생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희 할머니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곧 큰 파란에 휩싸일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4점 이웃의 눈길. 동섭 씨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둘의 관계는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서로에게 의지하는 마음도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 수군거림이 시작된 것은 동네 슈퍼에서였습니다. 정희 할머니가 장을 보러 갔을 때 계산대에서 슈퍼 아주머니가 다른 손님과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저 집에 남자가 들어갔다면서요? 맞아요. 그것도 나이가 비슷한 남자가. 아이고, 나이도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정희 할머니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하며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희 할머니는 교회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교회 언니들이 한데 모여 있었습니다. 정희 할머니가 지나가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정희 자매님, 그중 한 명인 영자 언니가 정희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영자 언니는 정희 할머니를 교회 한편으로 데리고 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 자매님, 소문을 들었는데 집에 남자분이 들어오셨다면서요? 하숙생이에요. 집이 너무 넓어서. 아, 그런 거였구나. 그런데 말이에요. 아무래도 과부가 혼자 사는 집에 남자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영자 언니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별일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조심하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영자 언니가 덧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동섭 씨는 2층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지만 정희 할머니는 왠지 모르게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섭 씨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지만 정희 할머니는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동섭 씨는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희 할머니는 동섭 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는 했지만 예전처럼 긴 대화는 하지 않았고 함께 식사하는 것도 피했습니다. 동섭 씨도 눈치를 챘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어느 날 저녁 동섭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정희 할머니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70살에 애인을 만들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노리는 남자가 아니냐고 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외출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 할머니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동섭 씨에게 나가달라고 말해야겠다고. 하지만 막상 말을 꺼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동섭 씨는 아무 잘못이 없었고, 오히려 집안일을 많이 도와줬는데, 쫓아내는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정희 할머니가 고민하는 사이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해외에 있던 아들 민수가 이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5점 아들의 반발. 해외에 있던 아들 민수에게 소문이 전해진 것은 동네에 사는 고등학교 동창 때문이었습니다. 그 동창이 한국에 놀러 온 민수의 친구에게 이야기했고, 그 친구가 민수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야, 너희 어머니 소식 들었어. 집에 남자가 들어와서 같이 산다던데. 민수는 처음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조신하게 살아온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에게서 같은 이야기를 듣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즉시 어머니에게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집에 누가 들어와서 산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정희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다는 것이 민망했습니다. 아들아, 하숙생이야. 집이 너무 넓어서. 하숙생이요. 그것도 남자를.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아들을 달래려고 했지만 민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세요?
70살이 다 되어서 남자를 집에 들여놓다니요.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분은 착한 분이야. 착하다고요? 엄마, 세상에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민수는 흥분해서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엄마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니에요. 요즘 그런 사기꾼들 많다고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정희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걸까요? 아들아, 엄마가 그렇게 바보로 보여. 바보라는 게 아니라 외로우시니까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아요. 그 남자 당장 내보내세요. 민수는 전화를 끊은 후 즉시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갑자기 한국에 나타났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아들이 온다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집에 나타나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 반가웠습니다. 아들아, 왜 갑자기 왔어? 연락도 없이.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엄마, 그 남자는 어디 있어요? 마침 동섭 씨는 일을 하러 나가서 집에 없었습니다. 민수는 2층 동섭 씨 방까지 올라가서 확인했습니다. 엄마, 정말 남자가 여기서 살고 있네요. 미쳤어요, 정말. 민수는 동섭 씨의 짐들을 보며 화를 냈습니다. 이런 남루한 짐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월세를 제대로 낼 수 있어요? 분명히 엄마 돈을 노리고 온 거예요. 정희 할머니는 아들을 달래려고 했지만 민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때 마침 동섭 씨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동섭 씨는 낯선 젊은 남자가 정희 할머니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섭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동섭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 당신이 그 하숙생이군요. 동섭 씨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정희 할머니의 표정도 어둡고 젊은 남자의 눈빛도 적대적이었습니다. 혹시 아드님이신가요? 동섭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분이세요? 우리 어머니에게 무슨 목적이 있는 건가요? 동섭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적대적인 질문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하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숙이요? 65살이 하숙을 해요? 말이 됩니까? 민수의 공격적인 태도에 동섭 씨는 위축되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아들과 동섭 씨 사이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모자는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끝까지 동섭 씨를 내보내라고 주장했고, 정희 할머니는 아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섭 씨가 먼저 방을 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6점 숨겨진 이야기. 다음 날 아침 동섭 씨는 정희 할머니를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사를 가야겠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왜요? 아들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드님 말씀도 맞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할머니만 힘드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정희 할머니는 동섭 씨의 표정에서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아들 때문만이 아닌 더 깊은 상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요? 동섭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이런 일을 겪어봤습니다. 동섭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도 아내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을 때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후로 운전에 대한 공포가 생겨서 버스의 기사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집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고 아내는 점점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섭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60살이 넘어서 새로운 일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도 해보고 경비 일도 해봤지만 수입이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결국 저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면서요. 아이들도 모두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동섭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작은 고시원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집에 와서 처음으로 평안함을 느꼈어요. 동섭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김치도 담그고 집안일도 도와드리면서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걸 느꼈어요. 오랜만에 집다운 집에서 살고 있다는 기분도 들었고요. 정희 할머니는 울컥했습니다. 동섭 씨도 자신처럼 가족에게 버림받고 혼자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드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할머니를 이용하려는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여기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제가 설득할게요. 아닙니다. 저도 이해해요. 아들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걱정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노인들을 속이는 나쁜 사람들도 많고요. 동섭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피해만 끼치는 것 같아요. 제가 있어서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밖에 하고 싶지 않아요. 정희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동섭 씨가 최근에 자신과 거리를 둔 이유도 말수가 적어진 이유도 모두 자신을 배려해서였다는 것을. 저 때문에 할머니가 아들하고 사이가 나빠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동섭 씨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이 남자가 정말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럼 언제 이사를 가실 거예요? 내일 모레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나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곳을 찾아서 정리해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정희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동섭 씨가 떠나면 다시 혼자가 될 것이고 이 넓은 집에서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 아픈 것은 동섭 씨 역시 자신처럼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7점 다시 찾은 용기. 동섭 씨가 이사를 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정신을 차렸다며 안심하고 다시 해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정희 할머니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집은 예전보다 더 크고 텅 비어 보였습니다. 동섭 씨가 고쳐놓은 대문도, 삐걱거리지 않는 계단도, 모든 것이 그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동섭 씨가 썼던 2층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서 작은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강하세요. 동섭 올림. 정희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남자도 자신처럼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정희 할머니는 우울해졌습니다. 밥맛도 없고 밤에는 잠도 잘 안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편해졌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정희 할머니는 김치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동섭 씨와 함께 담근 김치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김치를 보며 정희 할머니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지? 정희 할머니는 70살까지 살면서 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부모님 눈치를, 결혼해서는 시어머니 눈치를, 교사가 되어서는 동료들 눈치를, 남편이 죽고 나서는 동네 사람들 눈치를 봤습니다. 이제 몇 년이나 더 살겠다고 아직도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나? 정희 할머니는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도 많이 하얗게 되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섭 씨도 나처럼 외로운 사람인데 내가 그분을 버린 건 아닐까. 정희 할머니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동섭 씨를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섭 씨가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동섭 씨를 소개해준 박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박 사장님, 혹시 동섭 씨 연락처 아세요? 박 사장님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지만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동섭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동섭 씨, 저 정희입니다. 전화 너머로 동섭 씨의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아,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요? 혹시 무슨 일이? 그냥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동섭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 어디서 만날까요? 둘은 동네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오랜만에 보는 동섭 씨가 더 여위어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별로예요. 혼자 사니까 또 예전처럼 외롭고. 정희 할머니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동섭 씨는 어떠세요? 새로운 곳은 어때요? 그냥 살만해요.
하지만 동섭 씨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동섭 씨, 다시 우리 집으로 와서 살지 않을래요? 동섭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아들도 돌아갔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나이 70이 다 되어서 아직도 남의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정희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아드님이 또 오시면 제가 설득할게요. 아들이 반대해도 제 인생은 제가 정하고 싶어요. 동섭 씨는 정희 할머니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둘 다 외로운 사람이 함께 살면서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무슨 잘못이에요? 정희 할머니의 말에 동섭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동섭 씨도 그렇잖아요. 혼자 사는 게 힘들잖아요.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가족은 아니지만 동반자로서 말이에요. 동섭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정희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동섭 씨는 다시 정희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둘 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8점. 새로운 계절. 동섭 씨가 다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또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정희 할머니와 동섭 씨가 정말로 서로를 속이거나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정희 할머니는 마당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동섭 씨가 화분을 옮겨주며 말했습니다. 올해는 꽃이 정말 잘 피었네요. 그러게요. 혼자였을 때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키울 생각도 못했는데. 둘은 함께 가꾼 작은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장미, 해바라기, 코스모스가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평안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동섭 씨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야말로요. 동섭 씨가 없었다면 아직도 혼자서 무서워하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 민수가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엄마. 정희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민수는 동섭 씨가 다시 돌아온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섭 씨도 어색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는 동섭 씨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또 여기 계세요? 정희 할머니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앉아서 이야기하자. 거실에 앉은 민수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분명히 내보냈다고 하셨잖아요. 아들아, 엄마 이야기 좀 들어봐. 정희 할머니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줬습니다. 동섭 씨가 떠난 후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왜 다시 함께 살기로 결정했는지 말입니다. 엄마는 70살이야.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외롭지 않게 살고 싶어.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동섭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드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동섭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어머님 덕분에 제가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동섭 씨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민수에게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에게 버림받고 자식들에게도 외면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아드님처럼 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머님과 저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예요. 민수는 동섭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연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서로 의지하는 동반자예요. 같이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집안일 나누어 하면서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거죠. 정희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렇게 밝아진 게 언제 적이니? 예전에는 전화할 때마다 외롭다고 했잖아. 민수는 어머니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예전보다 밝아 보였고 건강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엄마 인생이잖아. 정희 할머니의 단호한 말에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어머니와 동섭 씨가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동섭 씨는 무거운 것들을 옮겨주고 정희 할머니는 요리를 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호흡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민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말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들. 그 모습이 꼭 오랫동안 함께 산 가족 같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봐요. 아들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그리고 건강 체크도 정기적으로 받으시고요. 정희 할머니는 아들이 이해해 준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민수는 동섭 씨에게도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민수가 돌아간 후 정희 할머니와 동섭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떳떳하게 살 수 있겠네요. 정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정희 할머니와 동섭 씨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어느 봄날 정희 할머니는 마당에서 꽃 구경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사람은 여전히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한다. 외로움보다 무서운 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구나. 정희 할머니가 처음 동섭 씨를 받아들일 때 고쳤던 그 대문처럼 이제 그녀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동섭 씨가 물을 주며 말했습니다. 올해도 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네요. 그러게요. 우리처럼 늦게 피어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싶어요. 둘은 함께 웃었습니다. 70세와 67세에 찾은 새로운 삶의 동반자.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의 새로운 가족 형태가 아닐까요? 사랑이 꼭 로맨스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고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정희 할머니와 동섭 씨가 보여준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동반자는 혈연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0세에 맞닥뜨린 이런 선택, 과연 옳은 일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